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는 특별법안 추진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깊숙이 개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과 체결했던 새만금 투자 MOU에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도의회 조사특위가 답답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진료비 감면 규정을 대부분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면액이 연간 15억 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정농단이 돈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조차 모르게 김관영 의원만을 통해 추진됐다는 의혹입니다. 보도에 고차원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7일 김관영 의원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새만금 특별법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하고 있는데 법을 고쳐 복합 리조트 사업 형태로 새만금 카지노에서 내국인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놀라기도 했죠, 사실은. 특별히 저희하고 청하고 이 법리조트 관련해서 사전 협의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김관영 의원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과 논의해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법이다. 국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죠. 법안 발의하기 전에요? 법안 발의하기 전에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통과가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나 김관영 의원 주장과 달리 청와대 주문에 따라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지난 5일 군산 시내 한 식당에서 있었던 조찬 모임 자리에서 김관영 의원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김관영 의원이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할 만한 데가 되는 데가 새만금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안종범 수석이 자기한테 연락이 왔대요. 김 의원은 자신이 청와대를 설득했지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벨로브 얘기를 다 하고 뭐 이런저런 딴다는 얘기도 다 들었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르고요. 하지만 김 의원이 전라북도나 새만금 개발청이 아닌 최순실 일가를 위해 직분을 망각해온 안종범 전 수석과 손을 잡고 추진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김제 금구 사용 농장에서 오리 살처분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또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700m 떨어진 소규모 오리 농장에 대해서도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발생 농가 반경 10km 안에 있는 350개 가금류 사용 농장에 대해 도축 목적 외에는 출하 등 이동 제한을 발동했으며 각 시군과 축협 장비를 동원해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번에는 진료비 감면 혜택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집중돼 논란입니다. 지난해 직원 감면액만 15억 원에 이르는데 일반 환자들에게는 반대로 진료비 부당 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1급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 씨. 치료가 가능한 규모의 병원이 많지 않아 전북대병원을 다니는데 선택진료비 외에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당장 급한 목 디스크 수술도 언어치료도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비가 거의 보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한테는 아예 돈이 없어요, 솔직히. 도들 안 하는 선택 지금 하고 있고요. 3차 병원이고 특진비까지 붙다 보니 전북대병원을 방문하는 일반인들도 부담이 큽니다. 여기는 조합형이라 조금 더 비싸요. 그래도 습관이 되어서 딴 개인 병원에 가는 보단 비싼데도 꼭 이렇게 와요. 이런 전북대병원이 정작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직원이나 그 가족이 받은 진료비 감면액은 14억 8천만 원. 지난해 전북대병원 전체 적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감면 액수를 살펴봤더니 전체의 75%가량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 몫이었습니다.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에게는 진찰료 50%, 선택진료료 100%, 외래 입원 진료비도 50%가 감면되는 반면 극빈자에게는 선택비 감면이 전부입니다. 실제 그 병원의 의료 수익 대비 직원 복지에 대한 어떤 일정한 배려 측면도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나 극빈자에 대한 진료비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는 책무로 알고 점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비급여 진료비나 의료 수가에 반영돼 결국 환자들에게 부담을 얹어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차량에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은 지정된 장소로 영업이 제한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영업장소 확대 조례를 제정해 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어린이회관 앞 푸드트럭입니다. 평일엔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주말에만 영업을 하지만 그마저도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하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합법화는 됐지만 신고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이런 걸 하는데 돈을 투자해놓고 장사를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이동이 안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동 영업을 가능하게 한 데 이어 전주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동 제한을 완화해 축제 장소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업 장소를 늘릴 때마다 신고와 함께 사용료를 내야 되고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도 예상돼 푸드트럭이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중집합 장소, 즉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구간에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때마다 영업을 하면. 전라북도 5개 시군에 신고된 푸드트럭은 모두 10대. 도내 14개 시군이 연말까지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조례를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푸드트럭이 서민 생계와 청년 창업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 7명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에 치중된 차별적인 탄소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154억 원을 요청했지만 과학기술평가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86%가 삭감된 22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종일 찬바람과 함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기해 진안과 남원 등 도내 6개 시군에 한파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도 4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으며 모레 새벽부터는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철회 논란이 무기력하게 묻히는 분위기입니다. 도민들은 우롱당했다며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도의회마저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된 삼성의 새만금 MOU. LH 경남 이전에 따른 전북 민심 달래 기용이 아니었는지 그 배경이 의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이 협약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도의회 내부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삼성 MOU 진상규명 활동 특위 구성안이 미료한 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절차상 하자와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의미지만 사실상 특위 구성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해석입니다. 계속 이렇게 미료로 처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지 말자는 것이고. 특위 구성을 추진했던 한 의원은 도의회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도의회 운영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투자협약 진상조사 투기 구성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삼성이 사실상 MOU 파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도의회 특위가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과연 도의회에서 자료를 얘기를 하면 과연 삼성에서 줄까? 하지만 당시 MOU를 누가 제안했는지, 전라북도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과 15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증인 출석을 2차례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김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다음 달 14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확정될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시국회의 등은 오늘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협정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모니터링 결과 악취가 없는 날이 지난 3월 11일에서 10월에는 17일로 늘었으며 악취 강도 역시 점차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바이오 순활림 조성 등 5개 사업에 46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전주시가 김장 쓰레기 배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전주시는 김장철인 다음 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50리터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도 음식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했고 물기를 제거하고 노끈, 흙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읍과 남원, 완주군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 면허증을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167km 해상에서 81톤급 중국 어선이 침몰했지만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38명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높은 파도 등이 선박 침몰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현재 경비함을 급파해 사고 수습을 도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군산시 성산면의 한 시골집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9살 신모 할머니가 숨지고 내부 70제곱미터가량을 모두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전열기 사용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군 훈련장을 전주 관내로 옮기는 것도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 그간 항공대대 이전 문제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당연히 전주 관내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을 완주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